아버지. 조용한 회장실에 청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렸어요. 눈앞에는 25살쯤 되어 보이는 두 청년이 서 있었어요. 민혁의 시선이 두 사람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자신과 너무나 닮은 얼굴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이름은 서윤이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혁의 세상이 멈췄어요. 25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첫사랑. 그리고 지금 눈앞에 나타난 두 아들. 과연 이들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차민혁은 55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에 후회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후회를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다는 표현이 맞겠죠. 대기업 회장이라는 자리는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의 인생에서 오래전에 사라진 단어였어요. 오늘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넓은 회장실에는 비서도 임원도 없었어요.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과 서류 더미만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죠. 민혁은 안경을 벗고 미간을 문질렀습니다. 요즘 들어 유독 과거가 자주 떠올랐어요. 특히 그녀의 얼굴이요. 25년 전 자신의 곁을 떠난 여자. 서윤이.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었죠. 민혁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랑할 수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결혼을 권유했지만 그는 늘 고개를 저었죠. 어머니인 백미숙은 그런 아들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가 평생 혼자 살 셈이냐? 그녀는 수없이 다그쳤지만 민혁은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들었어요. 약속된 일정은 없었는데 누가 찾아온 걸까요? 비서실장도 오늘은 출장을 간 상태였죠. 들어오세요. 민혁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두 명의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민혁은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놓쳤습니다. 펜이 책상 위로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두 청년이었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얼굴도 똑같았어요. 쌍둥이였죠. 하지만 민혁을 놀라게 한 건 그들이 쌍둥이라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매, 코, 입술의 모양이 젊은 시절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민혁은 말없이 두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두 청년 중 한 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차민혁 회장님 맞으시죠? 민혁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한 명이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민혁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죠. 저희 어머니가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그 단어에 민혁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신지. 민혁이 물으려던 순간 첫 번째 청년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저희 어머니 이름은 서윤이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혁의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서윤이. 2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그 여자.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첫사랑. 아니,
유일한 사랑이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는 책상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희가 서윤이가 어떻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요. 그 말과 함께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아버지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두 청년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민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피를 나눈 자식들이었어요. 특히 왼쪽 눈썹 끝에 작은 점까지 자신과 똑같았죠.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습관도 닮아 있었습니다. 민혁은 두 청년의 이름을 물었어요. 이름이 뭐니? 첫 번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차하준입니다. 두 번째 청년이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차하성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성을 쓰고 있었어요. 민혁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혼자서 이 아이들을 키웠다는 뜻이었죠. 그것도 자신의 성을 물려주면서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니?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지금 많이 편찮으십니다. 병원에 계세요. 그 말에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 편찮다는 말. 그 단어들이 민혁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성이 봉투를 민혁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회장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낡고 구겨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민혁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윤희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사진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사진은 둘이 처음 만난 날 찍었던 것이었죠. 민혁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윤희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혁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단 한 줄의 문장. 하지만 그 속에는 25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혁은 편지를 꽉 쥐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준과 하성은 그런 민혁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회장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과 그리움, 그리고 후회가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민혁은 두 청년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윤희, 당신은 왜 말하지 않았나요? 왜 혼자 이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던 건가요?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윤희를 만나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전해야 한다고요. 25년 전, 33세 차민혁은 회사 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민혁은 아버지가 세운 회사의 전무이사였어요. 언젠가 회장 자리를 물려받을 후계자였죠. 하지만 그날따라 민혁은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돈, 명예. 그 모든 것이 공허했어요. 늦은 밤, 민혁은 우연히 작은 분식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배가 고팠던 건 아니었지만 왠지 그 따뜻한 불빛에 이끌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안쪽에서 한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서윤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순간 윤희의 눈빛에 시선을 빼앗겼어요. 맑고 투명한 눈빛이었습니다. 가진 건 없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죠. 떡볶이 하나 주세요. 민혁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능숙하게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민혁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윤희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어요. 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기도 했죠. 혼자 하시나 봐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윤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가게를 맡고 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요. 윤희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강인함이 묻어났어요. 민혁은 그런 윤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떡볶이가 완성되어 민혁 앞에 놓였어요. 민혁은 한 입 먹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윤희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 민혁은 매일 밤 그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떡볶이를 먹으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윤희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윤희도 민혁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혁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저 가게 끝나고 시간 되시면 같이 차라도 한잔할까요?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둘은 가게 문을 닫고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캔커피를 마셨습니다. 민혁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거든요. 회사 다녀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민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윤희 앞에서만큼은 평범한 사람이고 싶었어요. 저도 평범해요. 너무 평범해서 특별한 게 없죠. 윤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혁은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윤희 씨는 특별해요. 왜요? 그냥 옆에 있으면 편안해지거든요. 윤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어요. 그날부터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혁은 윤희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도 아버지의 압박도 잊을 수 있었죠. 윤희도 민혁과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평범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꿈이요. 어느 주말 민혁은 윤희를 바닷가로 데려갔어요. 윤희는 바다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다 보는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뻐요? 네, 정말 예뻐요. 민혁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보다 윤희가 더 아름다웠어요. 윤희 씨. 네. 저랑 계속 함께 해줄 수 있어요? 윤희는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한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둘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둘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혁의 어머니 백미숙이 둘의 관계를 알게 된 거예요. 미숙은 비서를 시켜 윤희를 조사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 부모는 병으로 누워 계시고 빚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미숙은 결코 이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재벌가의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미숙에게 윤희는 그저 걸림돌일 뿐이었어요. 어느 날 미숙은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호텔 라운지로 나오세요. 누구세요? 차민혁의 어머니예요. 윤희는 전화를 끊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민혁의 어머니. 그 말은 곧 민혁이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다음 날 윤희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 윤희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주눅이 들었지만 꾹 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이미 자리에 앉아 윤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윤희를 훑어봤습니다. 앉으세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숙은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윤희 앞에 내밀었어요. 얼마면 되나요? 네. 우리 아들 인생에서 당장 사라지세요. 그럴 수 없어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고 싶은 건가요? 당신 같은 신분으로?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민혁 씨를 사랑할 뿐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 건가요? 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때 윤희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렸어요.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윤희는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구역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고 직감했어요. 저 여자 임신한 거야. 윤희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어요. 미숙은 차갑게 윤희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임신한 거죠?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윤희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최근 몸이 이상하긴 했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죠. 대답 안 해도 알아요. 표정에 다 써 있으니까.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윤희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지금 당장 병원 가요. 저는 입 다물고 따라와요. 미숙은 윤희를 끌다시피 해서 호텔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사가 재빨리 차 문을 열었습니다. 타요. 윤희는 저항하고 싶었지만 미숙의 기세에 눌려 차에 올랐어요.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민혁 씨, 미안해요. 차는 시내의 한 산부인과 앞에 멈췄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이었어요. 미숙은 윤희를 이끌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좀 전에 전화드린 백미숙입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을 안내했어요. 윤희는 떨리는 다리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중년의 여자였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나요?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럼 검사부터 해볼까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보더니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임신 맞습니다. 윤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임신. 그 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의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네, 쌍둥이네요. 윤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쌍둥이라니. 미숙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쌍둥이라는 말에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두 개의 심장 박동이 확인됩니다. 건강한가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지금으로선 아주 건강해요. 윤희는 무의식 중에 배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윤희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요. 미숙은 의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술 일정 잡아주세요. 네. 수술이요? 의사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낙태 수술 말이에요. 안 돼요. 윤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진료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윤희는 미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지킬 거예요. 정신 차려요. 당신이 혼자 쌍둥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할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코웃음을 쳤어요.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배짱이에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윤희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낳으세요. 윤희는 미숙의 말에 잠시 안도했어요. 하지만 미숙의 다음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신 우리 아들과는 평생 만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절대 말하지 마세요. 민혁이에게도 아이들에게도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럼 아이들 키우는 거 포기하세요.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숙은 계속해서 윤희를 압박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건 절대 허락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럼 당장 민혁이랑 헤어지세요. 민혁 씨를 사랑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은 차갑게 웃었어요.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 건가요? 쌍둥이를 키우면서요?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의 말이 현실적으로 맞았거든요. 당신이 만약 민혁이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민혁이의 인생을 망쳐버릴 거예요. 회사에서 쫓아내고 재산도 한 푼 주지 않을 겁니다. 미숙은 진심이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당신이 정말 민혁이를 사랑한다면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게 민혁이를 위하는 길이에요. 윤희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숙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는 제가 낳을 거예요. 혼자서요. 미숙은 비웃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미숙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민혁이랑 헤어지세요. 안 그러면 후회할 겁니다. 윤희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을 나선 윤희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걸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윤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배를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들아, 엄마가 지켜줄게. 힘들어도 꼭 지켜줄게.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민혁을 떠나기로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민혁의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요. 윤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요. 더는 만날 수 없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윤희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민혁이 전화하거나 찾아올까봐 두려웠거든요. 윤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윤희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생필품뿐이었죠. 윤희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민혁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낳고 키울 수 있는 곳으로요. 윤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민혁 씨, 미안해요. 정말 사랑했어요. 윤희는 거울에 손을 대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서울을 떠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요. 기차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윤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잘 살자. 엄마가 꼭 지켜줄게. 민혁은 윤희의 문자를 받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더는 만날 수 없어요. 단 한 줄의 문자. 아무런 설명도 없었어요. 민혁은 즉시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윤희 씨, 윤희 씨. 민혁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혁은 급하게 차를 몰고 윤희의 분식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민혁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희 씨, 저예요. 문 좀 열어줘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민혁은 옆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윤희 씨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 윤희 씨요? 오늘 아침에 짐 싸서 나가던데요. 어디로 갔는지는요? 그건 저도 몰라요. 급하게 떠나는 것 같더라고요. 민혁은 윤희의 원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이미 계약을 해지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말 안 했나요? 아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민혁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윤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민혁은 며칠 동안 윤희를 찾아 헤맸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윤희가 다니던 곳들을 모두 찾아갔어요. 하지만 윤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어머니 미숙이 찾아왔습니다. 민혁아, 정신 차려. 어머니는 가세요. 그 여자 때문에 이러는 거니?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혁아, 그 여자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예요? 그 여자 돈을 받고 떠난 거야. 민혁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내가 그 여자를 만났어. 얼마를 주면 떠나겠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받아들이더라. 그럴 리 없어요. 윤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는 거야. 미숙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혼란스러웠어요. 윤희가 아무 말 없이 떠난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나가주세요. 민혁아, 나가달라고요.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어요. 민혁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빈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윤희 씨,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난 거예요? 민혁은 윤희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던 분식집, 함께 걸었던 공원, 바닷가에서 나눴던 약속,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민혁은 윤희가 남긴 물건들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윤희는 정말 깨끗하게 사라진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겉으로는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회사에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윤희를 그리워하고 있었죠. 밤이 되면 윤희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사람들의 권유로 몇 번 소개팅을 나갔어요. 하지만 누구도 윤희만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깨달았어요. 자신은 평생 윤희만 사랑할 거라는 걸요. 5년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회사 경영에만 집중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민혁이 회장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결혼을 권유했지만 민혁은 늘 거절했어요.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회장님, 후계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민혁은 단호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혼자였어요. 가끔 윤희가 일했던 분식집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이미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죠. 민혁은 그곳에 서서 과거를 회상했어요. 윤희 씨,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민혁은 윤희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자신 곁에 없더라도요. 20년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50대 중반이 되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미숙은 여전히 결혼을 종용했지만 민혁은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평생 혼자 살 겁니다. 미련한 놈. 미숙은 혀를 찼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윤희를 잊지 못했어요. 가끔 길에서 윤희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낯선 사람이었죠. 민혁은 생각했습니다. 윤희는 이제 50대 초반이겠구나. 여전히 예쁠까? 아니면 많이 변했을까? 민혁은 윤희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그게 더 슬펐습니다. 어느 날 민혁은 꿈을 꿨어요. 윤희가 나타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혁 씨, 오래 기다리셨죠? 윤희 씨. 민혁이 손을 뻗었지만 윤희는 사라졌습니다. 민혁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민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윤희 씨. 민혁은 그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민혁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윤희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요. 그 아이들이 자신의 피를 나눈 쌍둥이라는 사실도요. 민혁은 그저 윤희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지만 만남은 끝난 채로요. 윤희는 서울을 떠나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월세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윤희에게는 안식처였어요.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윤희의 몸은 남들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하지만 윤희는 쉴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윤희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주방 안은 뜨겁고 습했습니다. 배가 불러온 몸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윤희는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요.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일했어요.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손이 꽁꽁 얼었지만 윤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윤희는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식당 주인이 놀라서 윤희를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쌍둥이 임신하고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요. 일 안 하면 애들 키울 수 없어요. 윤희는 다시 일어나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주인은 안타까운 눈으로 윤희를 바라봤어요. 달이 차올랐습니다. 윤희는 병원에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들 둘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들을 윤희에게 안겨줬어요. 축하해요. 건강한 아들들이에요. 윤희는 아기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어요. 윤희는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차하준, 차하성. 민혁의 성을 물려준 거예요. 언젠가 아이들이 아버지를 만날 날을 대비해서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윤희는 퇴원하면서 병원비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두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잘 키울게. 꼭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밤새 울어대는 아기들. 기저귀값, 분유값. 윤희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기들을 돌봐야 했죠. 이웃집 할머니가 가끔 도와주셨어요. 윤희야, 내가 아기들 좀 봐줄게. 너 좀 쉬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윤희는 할머니 덕분에 간신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준이와 하성이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윤희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윤희는 학용품을 사주며 말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해. 알았지? 네, 엄마. 하준이와 하성이는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어요.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윤희가 일하는 동안 형제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형, 엄마 언제 와?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오실 거야. 하준이는 동생을 돌보며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윤희는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지친 몸이었지만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들 밥 먹었어? 네, 엄마. 라면 끓여 먹었어요. 윤희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해주지 못해 미안했어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준이와 하성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의 고생을 알고 있었거든요. 윤희는 아이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들 정말 잘 컸네. 하지만 윤희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준이는 성적이 우수했어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성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윤희는 기뻤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준이는 경영학과에, 하성이는 디자인학과에 들어갔어요. 둘 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잘했어, 우리 아들들. 아이들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요. 엄마, 이제 우리가 돈 벌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익숙해. 윤희는 여전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20살이 되었습니다. 윤희는 50살이 되었어요. 긴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한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희는 갑자기 쓰러졌어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하준이와 하성이가 급히 병원으로 모셨어요. 엄마, 엄마. 윤희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어요. 하준이와 하성이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저희가 아들입니다.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하준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병인가요? 정밀 검사 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말기 질환으로 보입니다. 말기요? 하성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오랜 기간 무리하신 것 같아요.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셔서 병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준이와 하성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어머니가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두 형제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윤희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준이와 하성이는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윤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윤희는 웃으려 했지만 힘들어 보였어요. 엄마, 왜 아프다고 말 안 하셨어요? 너희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하성이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우리 꼭 낫게 해드릴게요. 윤희는 아들들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엄마는 너희만 있으면 행복해. 그날부터 하준이와 하성이는 어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교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늘렸어요. 윤희는 그런 아들들이 안타까웠습니다. 학교는 다녀야지. 엄마가 더 중요해요. 두 형제는 어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윤희의 병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준이와 하성이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웃으려 애썼어요. 엄마, 괜찮아질 거예요. 윤희는 아들들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윤희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준아, 하성아. 네, 엄마.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윤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준이와 하성이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너희 아버지 얘기야. 두 형제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평생 입 밖에 내지 않던 이야기였거든요. 엄마, 이제는 말해줘야 할 것 같아. 윤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차민혁이야. 차민혁이요? 하준이가 되물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차민혁. 하성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흥, 그분이 너희 아빠야. 윤희는 25년 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혁과 처음 만났던 분식집, 사랑에 빠졌던 시간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백미숙에게 끌려간 산부인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민혁을 떠난 결심. 하준이와 하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아.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어. 윤희는 아들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엄마. 너희 아빠를 찾아가 줘.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리고 엄마가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성이가 울먹였어요. 하성아, 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우리 다 알잖아. 윤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혁 씨를 보고 싶어. 그래야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준이와 하성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두 형제는 민혁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거대한 빌딩 앞에서 둘은 잠시 망설였어요. 형, 정말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지. 엄마 부탁이잖아. 하준이는 용기를 내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서에게 면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회장님은 약속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저희는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하준이의 말에 비서는 당황했어요. 아들이라고요? 네, 꼭 만나야 합니다. 비서는 망설이다가 회장실에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말했어요. 회장실로 올라가시죠. 두 형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둘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혁은 혼자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두 청년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혁은 얼어붙었어요. 두 청년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차민혁 회장님 맞으시죠? 하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준이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름은 서윤희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혁의 세상이 멈췄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책상을 짚고 버텼어요. 윤희가 어디 있어요? 병원에 계세요. 많이 편찮으십니다.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당장 안내해 주세요. 민혁은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하준이와 하성이는 민혁을 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혁은 두 청년에게 물었어요. 이름이 뭐니? 저는 차하준입니다. 저는 차하성이고요. 민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의 성을 가진 아들들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윤희를 휠체어에 태워 복도로 나왔어요. 민혁은 멀리서 윤희를 봤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어요. 윤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어요. 민혁은 천천히 윤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윤희도 민혁을 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혁 씨.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 씨.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랜만이에요.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민혁은 윤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윤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민혁은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민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25년의 시간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어요. 하준이와 하성이는 멀리서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민혁은 윤희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라도 찾아와서 다행이에요. 민혁 씨 고마워요. 윤희는 민혁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혁은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윤희 곁을 지켰습니다. 하준이와 하성이도 함께였어요. 비록 늦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윤희는 행복했어요.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민혁도 윤희를 보며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찾지 못했을까? 왜 25년을 헛되이 보냈을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민혁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회사 일도 제쳐두고 윤희 곁을 지켰어요. 임원들이 걱정했지만 민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윤희였거든요. 어느 날 민혁은 윤희에게 물었어요. 윤희 씨,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윤희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낳았던 날, 밤낮 없이 일했던 시간들,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비가 없어 울었던 밤들. 민혁은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윤희는 민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민혁은 윤희를 안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요. 민혁 씨,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하지만 윤희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민혁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며칠 안에 위독해질 것 같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민혁은 윤희를 바라봤어요. 윤희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윤희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어요. 윤희 씨, 조금만 더 버텨줘요. 하지만 윤희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의식이 흐려졌어요. 민혁과 하준이, 하성이는 윤희 곁을 지켰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준이와 하성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혁도 울고 있었어요. 윤희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민혁 씨. 네, 여기 있어요. 민혁이 윤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준이, 하성이도 여기 있어요. 엄마. 두 아들이 윤희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윤희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성이가 울먹였습니다. 윤희는 민혁을 바라봤어요. 민혁 씨, 난 괜찮아요. 아이들만 부탁해요. 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꼭 잘 키울게요. 민혁은 울면서 대답했어요.
이번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준이와 하성이를 바라봤어요. 하준아, 하성아. 네, 엄마. 엄마는 너희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잘 살아줘, 행복하게. 윤희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저희도 사랑해요, 엄마. 하준이와 하성이는 눈물을 쏟아냈어요. 윤희는 마지막으로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민혁 씨 사랑했어요. 저도 사랑했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요. 윤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다시 만나서. 윤희 씨. 윤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심장 박동 소리가 멈췄습니다. 윤희 씨, 윤희 씨. 민혁이 윤희를 흔들었지만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 하준이와 하성이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죠. 민혁은 윤희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작 찾아갔어야 했는데. 민혁은 윤희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하준이와 하성이도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병실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민혁은 윤희를 위해 최고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윤희만 보였습니다. 영정 속 윤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윤희 씨 편히 쉬어요. 하준이와 하성이도 어머니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저희 잘 살게요. 장례가 끝나고 윤희는 조용한 산에 묻혔습니다. 민혁은 매일 그곳을 찾았어요. 윤희의 묘 앞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희 씨, 오늘도 왔어요.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하준이는 회사 일을 배우고 있고 하성이는 디자인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민혁은 윤희에게 일상을 들려줬어요. 마치 윤희가 살아있는 것처럼요. 윤희 씨,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민혁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약속을 지켰어요. 아이들을 찾았고 잘 돌보고 있어요. 늦었지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민혁은 그 바람 속에서 윤희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민혁 씨. 민혁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윤희 씨 사랑해요. 민혁은 윤희의 묘 앞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민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윤희 곁에 있고 싶었거든요. 하준이와 하성이가 민혁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셔야죠.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내일 또 올게요, 윤희 씨. 민혁은 아들들과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윤희의 묘가 저 멀리 보였어요. 민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생 윤희를 잊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아들들을 잘 돌보겠다고요. 윤희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요. 윤희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약속대로 아들들을 돌봤어요. 하준이와 하성이를 회사로 불렀습니다. 너희에게 줄 게 있어. 민혁은 두 아들 앞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회사 지분이야. 너희 몫이야. 하성이는 놀라서 민혁을 봤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 너희는 내 아들들이야. 당연한 거야.
민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는 경영을 배워라. 하성이는 디자인 쪽에서 회사를 도와줘. 두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 민혁은 아들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희를 닮은 눈빛이었어요. 하준이는 회사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였습니다. 숫자에 강하고 판단력이 뛰어났어요. 임원들도 감탄했습니다. 역시 회장님 아드님이십니다. 하성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 회사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민혁은 아들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윤희가 혼자 키운 아들들이었지만 정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민혁의 어머니 백미숙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민혁아, 어머니. 민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민혁의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참았어요. 그 아이들 정말 내 아들들이니? 네, 제 아들들입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민혁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가 윤희 씨를 쫓아낸 거 알고 있습니다. 미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윤희 씨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했어요. 민혁아, 그건 어머니가 그때 허락하셨다면 윤희 씨는 이렇게 일찍 죽지 않았을 거예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살겠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혁이 방을 나갔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아들이 평생 불행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2년이 지났습니다. 하준이와 하성이는 회사에서 확고한 위치를 잡았어요. 민혁은 조금씩 일을 아들들에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은퇴하시려고요?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은퇴는 아니고 너희에게 맡기려고. 저희가 아직 부족한데요. 아니야. 너희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민혁은 아들들을 믿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회장직을 하준이에게 물려줬습니다. 이제 내가 회장이야. 아버지, 잘할 수 있어. 내 안에 윤희 씨의 강인함이 있으니까. 하준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혁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민혁은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할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윤희를 찾아가는 것이요. 민혁은 매일 산을 찾았습니다. 윤희가 묻힌 그곳으로요. 아침 일찍 올라가서 해질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윤희 씨, 오늘도 왔어요. 민혁은 윤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잘 크고 있어요. 하준이는 이제 회장이 됐어요. 하성이는 회사 디자인 총괄을 맡고 있고요. 민혁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키운 아이들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혁은 그 바람 속에서 윤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고마워요, 민혁 씨. 민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윤희 씨,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4년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매일 산을 찾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준이와 하성이가 걱정했어요. 아버지, 건강 챙기셔야죠. 괜찮아. 윤희 씨 만나러 가는 게 내 유일한 낙이야. 민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민혁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민혁은 묘비의 눈을 쓸어냈습니다. 윤희 씨, 추워요? 민혁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묘비에 걸쳤어요. 이제 덜 춥겠죠? 민혁은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윤희 씨, 전 이제 지쳤어요.
당신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곧 당신 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줘요. 민혁은 눈을 감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혁은 그 바람에 몸을 맡겼어요. 며칠 후 하준이와 하성이가 민혁을 찾았습니다. 민혁은 윤희의 묘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준이가 민혁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요. 민혁은 윤희 곁에 묻혔습니다.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의 묘.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했던 사람들, 차민혁과 서윤이. 하준이와 하성이는 부모님 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살겠습니다. 두 형제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함께 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었어요. 윤희와 민혁의 묘 주변에도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준이와 하성이는 매달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도 잘 운영하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형제는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하준이와 하성이는 그 꽃잎 속에서 부모님의 미소를 봤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두 형제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세상은 계속 돌아갔지만 이곳만은 평화로웠어요. 사랑했던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하는 곳. 민혁은 윤희 곁에서 편히 잠들었습니다. 평생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이제야 지킨 거예요. 여보, 이제야 약속을 지켰어요. 평생 당신 곁을 지킬게요. 민혁의 마지막 말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영원히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차민혁과 서윤희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혼자 모든 걸 감당했던 윤희의 삶이 가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사람만을 사랑했던 민혁의 마음도 느껴지셨을 거예요. 비록 생전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결국 영원히 함께하게 된 두 사람의 사랑.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